자, 7월 6일 월요일 신도기현이라는 종목이 상장합니다. 신규주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턴을 꼭 아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규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패턴이 매우 단순하고 상장 당일 매매를 안 하더라도 상장 당일 가격과 캔들이 좋다면은 그 후에도 고점 돌파마다 쉽게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규주를 좋아합니다. 게다가 매일 시장이 열리면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 있다면 그거를 공략해도 되지만 먹을 자리가 나오지 않거나 먹을 게 없다면 새롭게 먹을 종목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수동으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신규주는 적당한 가격 형성과 거래량과 추세만으로도 경험만 있다면 쉽게 공략이 가능해서 신규주 상장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신규주로 재미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량 대부분을 받는 기관 투자자가 구주주 없는 것들만 상장하다 보니까 물량을 싸게 풀지 않고서 자기들이 장전에 수천만 주 매수 대기를 걸고 나서 2배 뻥튀기 시킨 다음에 2배 뻥튀기 된 가격 위에서 계속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패턴인데도 개인 투자자는 매일 같은 패턴에 속아 넘어갑니다. 최근 상장하는 신규주들 시장이 안 좋아지자 상장 철회를 하고 나서 2개월간 상장 소식이 없다가 5월 22일부터 스타트를 끊습니다. 드림 CIS란 종목이 먼저 스타트를 끊는데 이 종목도 80% 정도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수요가 많은 덕에 88% 뻥튀기 되어서 시작을 했으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것마다 뻥튀기,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저가, 이것도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랜만에 상장하는 주식이라서 기업 내용 상관없이 수요가 많은 덕에 뻥튀기가 정말 잘 되고 있으며 쉽게 생각해서 기업 가치를 안 그래도 공모가 상단에서 높게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된 건데 거기에 단순히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과자값도 아니고 원래 가치에서 88%가 한 방에 튀겨져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세력도 장사꾼입니다. 그 사람들도 중간 유통업자로 적당한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들어와서 그거를 적당한 가격에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부풀린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가격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적당하지 않다면은 신규주가 아무리 매력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세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2배 뻥튀기가 아닌데 최근에 상장한 것들 LET, 마크로멜 엠브레인, SK바이오팜 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더스 제약까지 그냥 모조리 2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가총액이 적거나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째 이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6일에 신도기현이라는 종목도 상장하면서 역시나 싸게 사는 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싸게 사도 세력이 들어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비싸게 사게 된다면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오직 순간적으로 몰리는 거래량에 의존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정하고 거래를 하거나 장 초반에 이렇게 아니면 이틀날까지 변동성을 준다면 이 구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자마자 폭락한다면 시세도 나오지 않고선 이런 식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폭락이 나온다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주가 상장할 때마다 빠짐없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신규주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신규주 패턴은 매우 단순하고 깨끗한 종목이기 때문에 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방향도 단순하고 거래량을 잃는 게 굉장히 쉬워서 세력이 들어온다면 바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규 상장주 자체가 첫날에만 이렇게 기간에 뻥튀기로 핫하다가 그 뒤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하루 계속 파란불로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 거래량이 꺾이지 않고선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때부터 세력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유지가 되면서 좋은 가격까지 유지가 될 때 그때가 거래량과 중요한 자리를 보고서 완벽한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린다면 이렇게 돈 날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신도기현도 얼마나 튀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기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주 과열 상태에서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SK바이오팜 두 번 점상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규주 쪽에서 부족한 실적이라도 채우려는 듯 작정하고 모조리 튀겨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과열 상태라서 당연히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두 배 튀겨진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패턴이 혹시나 바뀌는지 이런 것들만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알아서 기회는 오기 때문에 신규주 공략을 못하는 건 아쉽긴 하지만 불리한 확률에 들어가서 손해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도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 업종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는 종목이든 간에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냥 시가총액이 작은가 유통 물량이 적은가 이거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가 칼자루로 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 공호가가 14,000원에서 16,000원. 당연히 이 경쟁률 때문에 16,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종목에 기관 투자자가 확약을 잘 안 거는데 요즘에는 상장하는 것마다 확약을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걸어 놓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배 뻥튀기 된 것들 확약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확약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5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데 장기적인 6개월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약을 걸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최대한 튀겨가지고 이렇게 판 다음에 나머지 물량도 나중에 15일이나 한 달 지나면은 팔고 나가겠다.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간의 경쟁률이 1272대 1.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물량은 어차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두 배 튀겨진 것들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식을 7년 이상 하면서 이 패턴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튀겨서 팔고 지겹겠지만 이거를 알아야지 소중한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물량 800만 주 정도 여기서 300만 주가 유통이 됩니다. 37.5%인데 유통 물량이 40%가 넘지 않는다면 제 기준에서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 물량이 37.5%면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원래 세력들이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조주 물량이 적당히 유통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가 장난을 칠 수 없는 종목, 이 물량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려면 적당한 가격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주지가 않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을 상세하게 본다면 구조주 물량이 약 172만 주,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닌데도 과연 기관 투자자가 이것도 뻥튀기 시킬지, 이거는 요즘에 너무 과열이라서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구조의 종목이라면은 한 공모가 대비 많아야지 50%, 보통 30% 이렇게 튀겨졌습니다. 아니면은 기관의 경쟁률이 없거나 신규주 분위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뻥튀기도 안 되고서 그냥 16,000원 확정이 아니고 14,000원, 15,000원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공모가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과열 상태입니다. 신규주가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상장하는 것마다 기업 내용 상관없이 모조리 돈이 몰리면서 시초가 무조건 뻥튀기 되는데 또 이 신규 상장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모조리 공모가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두 배씩 다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뻥튀기 없이 세력이 작업하는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신규주는 가끔 가다가 정말 대박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조주 물량 보시면은 21%, 공모 기간이 104만 주, 13%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기관의 물량보다 구조주 물량이 많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에 상장한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구조주 물량이 많았는데 이 종목이 기관의 물량이 약 10% 정도, 한 9% 되었습니다. 근데 구조주 물량은 17% 정도가 됐습니다. 구조주 물량이 많은데도 이거는 두 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이 600억이었는데 그 600억짜리가 순식간에 첫날부터 1600억 이상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신도기어는 16,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가총액이 1,300억 원이 나옵니다. 마크로밀 앤 브레인보다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기관이 13% 물량을 가지고 이 21% 물량을 업고선 뻥튀기를 시킬지. 시가총액이 꽤나 커졌습니다. 여기서 2배 뻥튀기 된다면 2,600억 원인데 과연 이 물량을 업고도 뻥튀기를 시켜줄지. 104만 주를 정리하기 위해서 장전에 2천만 주 이상을 걸고서 물량을 튀겨버릴지는 오직 기관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도 과열 상태에서 예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2배 상장이 아니라 적당한 50% 이내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세력이 붙어서 구주주 기관 물량을 전부 다 잡아먹고 급등시키는 그림인데 요즘 과열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림이 나온다면 신규주도 정말 가끔씩 이런 대박주가 터지곤 합니다. 작정하고 잡는다면은 첫날에 이게 점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시작을 해서 물량 확보를 제대로 한 다음에 이렇게 점상을 갔습니다. 점상 가고 나서도 최저 7,500원까지 찍었던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46,750원까지. 물론 신규 상장주를 하면서 센트럴 모텍 같은 종목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이것도 시초가가 27% 튀겨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100%에 비해서 27%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시가총액도 낮았습니다.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상장하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식이든 적당한 가격에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야지 처음부터 높게 시작을 한다면 그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과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투자 상품이든 다 똑같습니다. 과열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가 소문 듣고선 들어간다면 고점에 물리는 게 당연합니다. 신규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종목은 이렇게 거래대금을 몰고서 매일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떤 게 옳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지 확률이 높은지 잘 계산해 보시고 좋은 종목 잘 고르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